여러분의 연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증발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최근 입 밖으로 꺼낸 말 한마디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AI는 거품일 수도 있다. 세상에 수조 달러를 AI에 쏟아부은 당사자가 직접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넣는 그 퇴직연금, 지금 전부 이 도박판에 걸려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지난 5년간 주식시장이 2배로 폭등한 건 사실상 10개 회사 때문이었고, 그 회사들이 팔아온 건 딱 하나, AI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게 오래 갈 리 없다는 걸. 그런데도 아무도 멈출 수가 없죠. 왜냐고요? 혹시 이게 진짜일지도 모르니까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전기가 문명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건 이미 유튜브에 널렸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냉정하게 계산해 볼 거예요. 지난 3년간 인류가 AI라는 이름으로 태워버린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이죠. 그리고 그 숫자를 보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경악하실 겁니다. 최신 AI 모델들의 발전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개선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놀랍게도 동시에 우리는 매일같이 이 기술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에든 반대 의견이 존재하죠. AI의 미래를 예측하는 영상은 이미 충분히 많으니까 여기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실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 게임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투자자들은 1억 달러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죠. 심지어 수십 년 전 사고로 폐쇄됐던 3마일 섬의 원자로까지 다시 가동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관련 기업들에 매겨진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에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재채기만 해도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공중에서 사라지는 모습도 지켜보셨을 테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노후 자금이 전부 이 재미있는 게임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모든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AI 관련 뉴스 헤드라인에 주로 등장하는 시가총액이라는 건 단순히 유통되는 주식수에 마지막 투기꾼이 거래한 가격을 곱한 값일 뿐이에요. 엔비디아의 가치가 2조 달러 하락했다고 해서 실제로 2조 달러가 파괴된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냥 이 회사가 하는 일에 새로운 가격표를 붙인 것뿐입니다. 마트에서 바나나 가격을 10달러에서 5달러로 내렸다고 해서 5달러를 파괴한 게 아닌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숫자는 이 시스템에 투입된 실제 자원과 그로부터 얻은 결과물이에요. 자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현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금은 그저 자원에 대한 영수증일 뿐이니까요. 달러는 모든 걸 합산하는 훌륭한 단위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추적해야 하는 건 이 특정 기술 분야에 투입된 냉정하고 확실한 실물 자원들입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게임에 나오는 것 같은 나무, 돌, 금 같은 자원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것이 정말로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넘어가야겠죠. AI 칩을 두고 중국을 제재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라든가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도대체 뭔지도 모를 걸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기계를 돌리는 데 쓰이는 첫 번째 주요 자원은 가장 명확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칩이죠. 한 달 전에 공개했던 아마존 관련 영상에서 상위 4개 빅테크 기업의 AI 자본 지출은 연간 2천억 달에 달했고 가장 최근 분기만 해도 60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나간 이후 새로운 재무 보고서들이 공개됐습니다. 블룸버그가 취합한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출은 이미 3,440억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해요. 이건 미국 전체 GDP의 1% 이상을 새 모델 개발과 운영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게 좀 멍청하게 들린다면 걱정 마세요. 실제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니까요. 우선 이 숫자는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아마존 이렇게 상위 4개 상장 기업만 포함한 것입니다. 오픈 AI 같은 작은 기업이나 비상장 회사들은
재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이 수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부에서도 교육받은 추측은 가능하죠. 챗GPT를 만드는 오픈AI의 자금 조달 규모와 빈도는 수익을 내기 시작한 지금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이 회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민간 기술 거래로 투자자들로부터 400억 달러를 받았어요. 그리고 불과 4개월 뒤에는 또다시 83달러를 추가로 모금했죠. 이렇게 할 때마다 기존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지분 일부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정말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 돈은 대부분 새로운 컴퓨팅 용량을 계속 구축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이 지출이 겉보기보다 더 심각한 두 번째 이유는 회계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본 지출이란 기업이 토지, 차량, 그리고 이 경우엔 거대한 데이터 센터 같은 고정 자산에 돈을 쓰는 걸 의미해요. 회계사들에게 이런 구분은 중요한데, 회사가 총 이익으로 100만 달러를 벌고 건물을 사는데 100만 달러를 쓴다면 급여 같은 일반 비용처럼 매출에서 전액을 즉시 차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감가상각 일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건 업계 표준에 따라 매년 사용하면서 항목이 잃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서버 장비의 경우엔 5년입니다. 회사가 엔비디아 GPU 렉에 100만 달러를 썼다면 세금에 대한 실제 비용으로 연간 20만 달러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회사들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감가상각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실제보다 사업이 안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챗GPT가 처음 출시된 2022년에 최첨단이었던 칩들은 오늘날의 현대적인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거의 완전히 쓸모없고 돌리는 데 드는 에너지 값어치도 안 됩니다. 지금 구매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칩들이 완전히 감가상각되는데 5년이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공식 재무제표에는 그렇게 나오겠지만요. 이런 기술의 챗바퀴는 역사상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높은 수준의 지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미친 숫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쉽게 잊히는 건 이런 자원들이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숫자들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빠르게 확대되는 AI 군비 경쟁이 투자자의 돈을 전자 쓰레기로 바꾸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기계가 되었다는 것이고, 부산물로는 뇌를 썩게 만드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 네 회사만 기술 하드웨어에 지출한 총액은 약 1조 달러에 달합니다. 스탠포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구형 기업들은 AI 인프라에 추가로 5천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전 세계 모든 다른 조직들이 엔비디아와 AMD의 판매 데이터를 역으로 추적해보면 또 다른 5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그런데 이건 예산표의 첫 번째 항목일 뿐입니다. 이 회사들은 하드웨어가 싼 부분이라는 걸 알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AI를 현재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비용은 이미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할 때는 효과 부분도 봐야겠죠. 문제는 그 효과를 찾기가 놀랍도록 어렵다는 점이에요. MIT 보고서는 기업 수준에서 생성형 AI를 업무 흐름에 도입한 300개 회사를 추적했습니다. 300억에서 400억 달러의 추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 조직의 95%가 AI로부터 제로의 수익을 냈다고 해요. 이 수치도 우리 총계에 더해야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AI를 완전히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에 판매되는 방식을 싫어하기가 때로는 정말 쉽긴 하지만요. AI는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처럼 과대 광고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는 정말 멋진 것들도 있어요. 전에도 이 예시를 사용했지만 여기 리틀 워크스 미디어 그룹에서도 우리는 영상에 사용할 자산으로 이미지를 자르는데 매주 몇 시간씩 썼어요. 지금은 그 대부분을 AI 도구로 할 수 있어서 편집자들이 실제로 창의적인 것에 작업할 수 있게 되었죠. 아니면 밖에 나가서 풀을 만질 시간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실제 실용적인 도구로 누군가의 업무 시간을 더 쉽고 생산적이며 덜 단조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기업과 정부, 비영리 조직들이 이 기술 개발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을 때 유용하고 실용적인 도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기업들은 인력을 교체하고 싶어하지 일을 조금 더 쉽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초지능을 원하지 JPEG를 잘라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솔직히 피텔 같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알고 싶지도 않네요. 인류가 계속 존재하길 바라시나요? 망설이시네요? 저는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야망이 무엇이 되든
청구서는 계속 쌓이고 있고 우리는 아직 가장 큰 비용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에너지죠. 이달 초 AI 연구자 그룹이 중국 시설 투어를 마치고 돌아와서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미국이 아마도 이미 AI 군비 경쟁에서 졌다는 것이었는데 중국이 더 나은 기술이나 연구자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전력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에너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력망의 기초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구축되었고 많은 인프라가 의도된 수명 주기를 훨씬 지나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최근에 산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력망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동안 그들은 더 현대적인 기술로 사실상 처음부터 자신들의 것을 구축하는 이점을 가졌어요. 이것도 그들에게 여전히 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주로 소비 지출로 서장한 반면 중국은 수출과 건설로 성장했어요. 국가통계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나라는 2022년 한 해에만 인프라에 거의 2조 3천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미국이 5년에 걸쳐 쓴 1조 1천억과 비교되죠. 이게 중국이 하는 일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지출은 그들을 잠재적으로 파멸적인 수준의 부채에 빠뜨렸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AI 논의에서 중요한 이유는 중국 전력망이 자주 100%의 에너지 예비 여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것의 2배 에너지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겨우 15%의 여유만으로 운영된다고 해요. 이건 중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여분의 에너지 용량을 흡수하는 유용한 방법인 반면 미국의 같은 시설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인프라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 센터가 2024년 세계 전력 소비의 1.5%를 차지했으며 현재 AI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까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만약 집에서 콘센트로 그만큼을 얻는다면 지난 3년간 퍼진 450라와트시는 메가와트시당 약 40달러의 도매 요금을 협상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약 180억 달러만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전체 이야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건 AI 운영자들이 지불할 비용일 뿐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비용은 아니니까요. 최근 몇 달간 전기료가 비싸졌다는 걸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니면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최근 몇 달간 모든 게 다 비싸졌으니까요. 어쨌든 작은 게임을 하나 해보고 싶네요. 이건 노동통계국에 따른 미국 도시 전체의 평균 에너지 가격입니다. 눈에 띄는 게 보이시나요? 힌트를 드리죠. 주요 AI 개발이 정말로 시작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더 많은 전기차,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도 이 부분에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미국에서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실제로 의존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AI 급증 이전에는 전기료가 실제로 인플레이션 대비 감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난 3년 동안만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이건 매달 처리해야 하는 크고 아름다운 에너지 청구서 이상의 방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비용을 지우고 있어요. 제조업 같은 다른 산업들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 중요한 투입물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우리 모두에게 전가할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이 급등 전인 2021년에 전기 지출 총액은 4,190억 달러였다고 해요. 아직 2024년 데이터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전기를 쓰고 거의 2배의 비용을 지불한다면 경제 전반에 걸쳐 느껴지는 실제 비용은 쉽게 추가로 4천억 달러는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미국에서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큰 AI 업체 중 일부는 이런 시장 상황에 자체 발전소를 의뢰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더 검증되고 테스트된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어요. 정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죠. 빅테크 기업들은 에너지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자금을 배정받기 위해 열심히 로비해왔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해외로 운영을 옮기겠다는 위협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토록 전략적인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효과적인 메시지죠. 만약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나은 전력망을 갖게 된다면 어쩌면 그건 정치적 로비가 우연히 좋은 일을 한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텍사스 대학교 에너지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건 수조 달러가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전력망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 돈을 먼저 쓸 더 나은 곳이 있는지에 대해 다른 누구도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가 불가피하게 폭발할 때 구제하는 것 같은 곳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술 하드웨어만 해도 이미 1조 달러가 넘었고 중국의 국영 투자 5천억 달러, 다른 모든 조직에 5천억 달러를 더하면 칩만으로도 2조 달러가 넘어요. 기업들의 AI 구현 실패 비용으로 350억 달러 정도 추가되고 전력 비용으로 직접 지불한 게 180억 달러, 전체 경제가 느끼는 추가 전력 비용이 4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들어갈 잠재적 비용 수조 달러까지 고려하면 우리는 지난 3년간 AI에 최소 5천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보수적인 추정치예요. 우리가 빠뜨린 것들도 많습니다. 연구 인력의 기회비용, 다른 기술 개발이 지연되는 비용, 반도체 수출 제재로 인한 무역 손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게 실패했을 때의 잠재적 비용 같은 것들이죠.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게임에서 먼저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만두는 순간 경쟁자들이 혁신을 이루고 모든 걸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이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고 모두가 협력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투자가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철도, 전기, 인터넷 같은 기술들도 초기에는 거품처럼 보였습니다. 엄청난 투자와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결국 세상을 바꿨죠. AI도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5년 뒤에 우리는 이 시기를 인류 역사의 전환점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21세기 최대의 자원 낭비 사례로 기억할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현재 진행 중인 이 실험의 규모가 인류가 시도한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실험의 참여자예요. 우리의 전기료로, 우리의 연금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으로 말이죠. 그러니 AI가 정말로 약속한 미래를 가져다 줄지 아니면 그저 엄청난 규모의 자원을 소비한 뒤 평범한 도구로 남을지 지켜보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모든 돈이 정말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몇몇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청구서를 받게 될 거예요.